인쇄 매체로 매일매일 급증하는 지식 정보를 다룰 수 없어요. 나쁘다! 이런 쪽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게 또 지금도 찬반론이 좀 많다고,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도입되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또 이제 거부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대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기보다 수용할 때 그거의 장단점을 같이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디지털의 장점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교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한다고 세상이 퇴보하지는 않거든요.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인쇄 매체로 매일매일 급증하는 지식 정보를 다룰 수 없어요. 그거를 출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치만 이제 전자책에서 주는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전 세계가 공유를 하잖아요. 이것은 디지털 매체가 해야 할 일은 디지털 매체에게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거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인간은 디지털 매체 AI가 못하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의 패러다임 개념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합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를 이용해서 나만의 것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수용만 하고 그 지식을 담아두기만 하느냐, 내 거, 나의 컨텐츠로 나가느냐, 여기에서 경쟁력과 변별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적표도 바뀌는 거고 평가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호기심과 탐색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동안엔 얌전히 가만히 도실하게 선생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애들을 모범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는 부모의 생각과 완전히 지금은 다른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 플랫폼, 그래서 디지털 매체가 부정적인, 스마트폰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건강하게 쓸 수 있게끔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색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한없는 지식 정보의 바다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를 가져다가 내 방식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탐색 능력이고, 탐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를 내 거화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의 관심사를 만나서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그걸 쓰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탐색만 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에 많은 게 있어서 뭐 하게, 안 쓰면 소용 구슬도 깨워야죠. 그러니까 창의성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색 능력과 주도성,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코딩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늦게 시작한 나라고, 지금도 제대로 된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부터 코딩 교육을, 이제 유치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4, 5세부터도 코딩 교육을, 이게 코딩 교육이 사고력 교육이고 창의 융합 교육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술이 전 세계 1위면서도 디지털 폐해 교육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부모님들 인식도 긍정적인 요인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을 더 많이, 더 크게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이 물건 자체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중립적인 도구예요. 좋게 사용하면 한없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다른 요소로 사용하면 한없이 어떤 사기에도 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네이티브 아이에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부정적으로 안 돼, 어디까지 안 될 것이며 어디까지 막을 것이며,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바운더리를 넘어섰을 때 어떠할 것이며,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 이런 쪽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중립적인 이 대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아이에게
건강하게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를 지켜가면서 또 이용할 거는 이용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기능적인 계산은 인간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칙 연산의 기본 툴은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수학 공부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가 논의된 지도 무진장 오래된 논의고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지 않았던 거고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계산기를 바로 주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나라는 그냥 3학년 이후부터 주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기는 우리가 허용을 하는 교육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산수의 역할은 도구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수를 기반으로 수학은 산수가 아니거든요.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요, 분석력이요, 추론 능력이요, 창의성이에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그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자체가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 자체는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질에 따라서 인생의 질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수가 아니라 수학으로 바뀐 지가 과목명이 바뀐 게 92년도부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산수의 개념으로만 들어가니까 사칙 연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슨 계산기야 애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수학의 공부의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왜 계산기를 쓰는지 그리고 진짜 수학 공부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없는 부모는 극히 만나기 힘듭니다. 전부 다 교육열은 있고 우리가 이 집단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단체적으로 연합하는 게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나라의 부모님들보다 교육열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제 이 교육열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난 교육열이 높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교육열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무진장 많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정 환경을 보면 모든 게 스마트 하우스거든요. 이게 터치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우리가 여기 있어도 에어컨을 난방 장치를 켜고 끄고 이러한 세상에서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연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교육에 대해서 좀 자기만의 철학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죠. 대치동, 목동에 정말 그 학교와 학과가 나에게 필요하고 나의 방향성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죠. 그게 나의 방향성이라면. 근데 상위 0.1% 서울대, 의대 이게 기능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학군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라면 나는 없잖아요. 그건 그 자아가 없이 그러한 기능만 어른들, 부모와 선생님의 어른들에 의해서 시스템처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건 이제 독자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나는 정말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그림이 내 거야. 그러면 굉장히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좋은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시스템에 적합한 아이보다는 거기에서 부정적인 폐해가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뭐 강박이나 이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연실색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성 때문에 부정적 강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